좌상 진정 왕과 노비가 대동한가? 이때는 F가 살아남아요. 전하 어째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씀이옵니까? 대업 주인이 하는 말을 새겨듣지 마시옵소서. 이래야 살아남아. F가 살아남는 거야. 삼국지에서 십상시 새끼들이 왜 잘 나갔어요? 없어. 아, 업무가 많이 고되구나 했을 때 내신은 전하 오늘 업무 강도가 너무 높사옵니다. 뜨뜻한 데 가서 쉬셔야 하옵니다. 안 그러면 아야. 형 흑자 명화 전란 해줘. 그거 좀 솔직히 전란 하고 싶어요. 파묘 보고 왔을 때랑 비슷해요. 전란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최신 작품인데 하기가 좀 그렇지 않아? 최신 작품인데 하기가 좀 그러잖아. 전란 존나 짧게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얘기 안 하고. 됐죠? 짧게 할게. 전란 안 그래도 저 나오자마자 봤어요. 그저껜가 나왔잖아. 나 바로 봤어. 이거를 제가 좀 기대를 했던 이유가 제가 박찬욱 감독을 좋아해요. 저는 봉준호 감독보다 박찬욱 감독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 제작을 했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품 나오기 전부터. 이게 야 선조냐? 나 왕 이름 좀 헷갈린다. 강동원, 박정민인가? 김정민인가? 박정민, 차승원, 선조, 노비, 양반. 손조 맞죠? 예. 영화를 처음 시작하면은 이 자기 복에 칼을 받고 자결을 하신 분이 클로즈업 된 채로 영화가 시작이 돼요. 이분이 과연 누구시냐? 이분이 임금이나 노비나 같은 생명체다, 대등하다 라는 것을 주장하신 이름이 뭐 어쨌든 선조가 이걸 읽고 굉장히 분개를 합니다. 선조는 차승원 배우가 연기를 하셨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독전 2에서 차승원 배우의 연기가 조금 별로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뭐지 제주도에서 막 싸우는 그 영화 뭐지 무슨 푸른밤 뭐 아무튼 거기에서도 차승원 씨의 연기가 나는 조금 좀 별로였거든. 못한다가 아니고 그냥 기대치가 좀 높은 분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최근에 그 유해진 씨하고 나영석 씨하고 그 하시는 거 있잖아요. 밥 차려 먹는 거. 거기 예능에 나오셔가지고 인터뷰 뭐 비슷한 걸 하는데 밥 차려 먹는 거 아니고 유튜브에서 나와서 하신 것 같다. 인터뷰를 하시는데 매일매일 하시는 게 대본을 읽는 거래. 자기는 무슨 작품을 하게 되면 그 대본을 받고 나면 매일매일 그 대본을 계속 읽는데 그래서 일단 대사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외우고 어떻게 하면 좀 남다르게 연기할지 연구를 많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남다르게 하고 싶대. 왜냐면 나를 왜 쓰냐. 좀 다르게 연기를 하는 걸 보고 싶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남들하고 똑같이 하지 않고 좀 다르게 연기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나는 그거 보자마자 독전 1, 2 생각나고 그 제주도에서 그 했던 그 영화 생각나서 조금 아쉬운데 싶었다가 최근에 그 마녀 세계관이었던 그 넷플릭스 영화 그거 뭐죠? 거기에서 연기가 참 색다르게 잘하셨어. 그리고 여기 전란에서도 굉장히 색다르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폭군 전란 여기서 차승원 씨 연기는 정말 좋습니다. 폭군에서도 차승원 씨 연기 오 하면서 봤는데 전란에서도 굉장히 남다르게 연기를 잘하시고 저는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선조를 굉장히 무능력하고 별 볼 일 없는 왕이라고 이제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컨텐츠에서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선조를 개병신으로 그린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전란이라는 영화에서는 선조를 정말 개병신같이 그려놓습니다. 그게 너무 만족스러워요. I like it.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여전히 조선시대에 사는 것처럼 과거에 왕이셨으니까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왕이셨다 한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안에서 우리가 비판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선조는 그냥 개병신이 맞아요. 그냥 개병신이야 이 새끼는. 이 새끼 사람 새끼로도 보면 안 돼요 솔직히. 미친 새끼야 이거. 아니 중국에서도 망탁 조의인가 해가지고 중국
망친 뭐 새끼들 이렇게 명단을 만들어서 막 욕을 하잖아.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 선조뿐만 아니라 그 몇몇 뽑아가지고 개신 새끼들은 진짜 왕 대접도 하면 안 돼. 이거는 조선 미화 컨텐츠가 많다 보니 그렇죠. 조선 너무 미화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뭐 비판 비난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역사적 사실 그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조는 누구예요?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외적이 쳐들어오자 도망친 새끼예요. 그냥 그게 다야. 뭐 옛날엔 똑똑했다 어쩌라고 씨 IQ 높으면 성군이야? 그럼 뭐 맨사에는 언럭키 왕들이야 다? 그래서 명성황후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나도 어렸을 때 그 명성황후 드라마 봤던 게 기억나. 존나게 미화를 해놨잖아. 일단 애초에 이미연 씨가 연기를 하면 안 되지. 이미연 씨가 왜 명성황후 연기를 하나? 내가 초상화 다 봤는데 사진이랑 봤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 선조가 막 오열을 해. 좌상 진정 왕과 노비가 대동한가? 하잘것없는 새끼가 하신 말입니다. 전하. 이때 여러분 이때는 F가 살아남아요. 내가 이 영화뿐만 아니라 이 조선시대 영화들을 좀 봤어. 드라마도 좀 봤어. 보고 느낀 게 뭐냐? 조선시대에서 벼슬을 한다. F가 살아남아. 자 지금 선조 새끼가 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사상을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다가 대역죄인이 되어가지고 지금 3대가 거의 멸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선조가 그 사람들의 사상을 읽고 있어. 왕부터 노비까지 사람은 모두 대동하다. 막 눈물이 나. 막 내가 왕인데 눈물이 막 나. 이거 읽으니까 흐찌. 그리고 좌상한테 물어보는 거죠. 좌상 진정 왕과 노비가 대동한가? 이랬을 때 좌상이 T99.9야. 그래서 전하 왕과 노비는 대동하지 않사옵니다. 이 정도로 반응했다. 이러면 선조가 좋아하지 않아. 이때 울면서 무릎 꿇으면서 전하 어째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씀이옵니까? 대역죄인이 하는 말을 새겨듣지 마시옵소서. 이래야 살아남아. 이래야지 내일 비단도 좀 받고 이래야지 내일 뭐 칭찬도 좀 받고 다음에 큰 잘못해도 유배 안 가고 이러는 거야. F가 살아남는 거야. 조선 망한 이유 알겠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삼국지 재밌게 보고 있잖아. 삼국지에서 십상시 새끼들이 왜 잘 나갔어요? 없어. 다 없어. 공감 능력, T적인 능력, 황제야. 아, 업무가 너무 힘들구나 했을 때 참된 신하들. 황제 폐하. 자고로 성군이라는 것은 과거 시황제 때부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황제가 잠을 안 자면 뭐 백성이 배가 부르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였사옵니다. 이러면 황제가 뿅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내시한테 업무가 많이 고되구나 했을 때 내시는 전하 오늘 업무 강도가 너무 높사옵니다. 뜨뜻한 데 가서 쉬셔야 하옵니다. 안 그러면 아야. 이지랄 하는 새끼들이 옆에 있으니까 황제가 어우 너 똥꼬 잘 빠는구나 해가지고 자꾸 힘을 주고 그게 십상시가 돼서 중국을 좀먹은 거 아니에요. 일단 F가 정치를 잘해. 일단 그래. 그래서 여기서 선조가 대동하냐 물어보니까 좌상이 막 무릎 꿇고 막 아니라고 막 오열을 합니다. 오열을 해. 그리고 이런 사상을 만든 사람의 그 만든 사람이 이미 자결을 했죠 스스로. 그래서 그 아들을 여기 잡아왔어. 앞에 앉혀놨어. 그리고 그 아들한테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 근데 혀가 잘린 상태야. 읍스. 읍스. 그래서 저 뒤에 보면은 극티인 새끼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됩니다. 혀를 잘라놓고 대답을 하라고 하는 뭐 이렇게 수근수근 된 새끼들이 있어. 이게 그 저는 뭐 고문 이런 거 당연히 받아본 적이 없지만 존나 무서운 게 뭐냐면 입을 이 재갈을 물려놓고 입을 막아놓고 말하라고 계속한대.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뭔지 알죠?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밉보였어. 누군가한테 밉보였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똑똑했으면 좋겠습니까? 멍청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말이 통하잖아. 내가 뭔 잘못을 했어?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나 너랑 잘 지내고 싶어 했을 때 이야기가 통해. 근데 멍청한 새끼인데 신념 개 오지는데 날 존나 미워하는데 힘까지 있어? 이 씨 오해를 풀 방법이 없어 이거는. 약간 요런 느낌? 나를 고문하는 애가 똑똑했으면 좋겠어. 바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 새끼가 갑자기 너 이 새끼 말할 자격도 없어 이러면서 내 입을 막어. 그리고 나서 존나 패면서 주동자 어딨어? 어딨냐고 말을 해. 이러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도 뭐 진정 뭐 노비와 왕과 뭐 평민이 다 똑같냐 뭐 이러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녀. 근데 아까 좌상은 연기력 발동해서 울면서 아니라 그랬잖아. 여기 그 지키고 있는 애들 있지. 창 이렇게 들고 문 지키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 선조가 걔한테도 가가지고 오냐 내가 이 용포를 벗어 주겠노라 이러면서 용포를 벗어 막 이런 게 얘는 어때? 막 어려워서 미칠 것 같잖아. 아니 씨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신발 벗어준다고 그래도 미치겠는데 지금 선조가 자기 용포 벗어줄 테니까 이거 입고 저기 앉아보라는 거야. 왕이 앉는 데에. 이런 이 문지기 새끼가 지금 기분이 어떨까? 너네가 지금 20자 이내로 대답을 해봐. 정신 나갈 것 같겠지. 그래서 얘가 막 어찌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막 이지랄해. 이러니까 이 새끼는 승진을 못해. 좌상은 괜히 좌의정까지 올라간 게 아니고 얘가 만약에 여기에서 당치도 안 싸웁니다. 쯔다 이러면서 무릎 꿇고 쳐 울고 막 왕의 저기 뭐야 하늘의 아들이니 태양의 아들이니 막 존나 얘기를 했어 봐. 이 새끼는 금부 거기 대표 됐겠지. 대표가 아니고 씨 뭐냐 금의 부 그 대장 이름이 뭐냐. 바로 즙짜고 씨 연병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금부도사 저 새끼. 야 넌 채팅 그만 쳐 이 새끼야. 아 금부도사 맞아 진짜? 의금부 대장이 금부도사야? 아 미안하다 나 드립 친 줄 알았다. 도사라 그러길래. 얘는 바로 금부도사 되는 거야 의금부에. 근데 여기서 야 뭐 이지랄 하고 있으니까 이 새끼는 그냥 평생 문이나 지키는 거지. 아 난 도사라 그래가지고 애드립 친 줄 알았어. 씨 뭐 주술회전도 아니고 씨 뭔 도사야. 그냥 통촉이나 하라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튼 해가지고 이 사람도 뭐 너무 당연하지만 요 아들도 목이 잘려요. 그리고 그 목을 이제 소위 사람들 많이 볼 수 있는 저작거리 같은 데 이제 걸어놓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갑자기 저기 뭐야 강동원이 우리 추노라고 우리 이제 다들 알고 있죠. 도망간 노비를 추적해서 잡아오는 사람들을 추노라고 하잖아요. 추노한테 강동원이 잡혀오고 있습니다. 추노라고 한다면 추노한테 잡혔다는 거는 그러면 당연히 강동원도 노비라는 거죠. 그러면 뭐 왜 이런 일이 있었냐 하면은 강동원이 어릴 때 일입니다.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되는 일인데 그냥 평민으로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 근데 엄마 아빠가 어떤 잘못을 좀 해버리신 거야. 옛날에는 평민이 무슨 잘못을 하면은 천민으로 강등을 좀 잘 당했습니다. 그래서 얘네 엄마가 좀 뭔 잘못을 해서 엄마가 천민으로 강등을 당한 거야. 근데 얘네 아빠는 여전히 평민이거든. 근데 얘까지 아들인 강동원까지 천민으로 강등을 시킨 거야. 그래서 얘네 아빠가 정식으로 사또한테 가가지고 재판을 열어달라고 한 거야. 정식 재판 청구합니다. 해서 강동원을 천민으로 만들어서 데려가고 싶은 사람 대 강동원 아버지가 변호사 대 변호사로 재판을 하는데 이쪽 주장은 강동원 아빠 주장은 이거예요. 얘네 엄마가 천민으로 강등당한 거지 얘가 아니다. 그러니까 얘네 엄마는 천민이 된 거 맞는데 얘는 내 아들이니까 평민이지 않습니까? 이게 주장이야. 근데 저쪽 주장은 뭐냐? 얘네 엄마가 얘를 임신했을 때 죄를 지어서 천민으로 강등당했고 엄마하고 아이는 옥중태아는 한 몸이기 때문에 얘도 천민인 게 맞다 이건 거야. 그러니까 다툼이 좀 있을 것 같긴 해. 그래서 얘네 아빠는 소위 쌌을 때 기준이다. 내가 쌌을 때는 분명히 내 아내도 평민이었다. 그러니까 얘는 평민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때. 나도 내 아내도 평민이었으니까. 근데 이쪽 주장은
낳기 전엔 아니다. 배에 있을 때니까 배에 있을 때 기준으로 해야 된다. 얘는 배에 있을 때 천민이 된 게 맞다 라는 주장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아쉽게도 강동원의 아버지가 질 수밖에 없어. 어차피 사또도 팔이 안으로 굽지. 그래서 얘가 이제 천민이 돼서 어딘가로 팔려가는데 그 팔려간 곳이 바로 삼국지로 치면은 원손의 집. 원손의 집이 4대가 삼공을 지냈다고 하잖아. 4대 동안에 공이라는 벼슬을 지낸 사람이 3명이나 3대에 나왔다는 거야. 뒤지는 거죠. 그러니까 4대 동안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국무총리나 뭐 이런 거 한 사람이 3명이 나왔다는 거야. 어마무시한 거죠. 그런 마찬가지로 지금 강동원이 팔려온 집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름이 드높은 무관 집안이에요. 이 집안은 대대로 전부 장군을 했어. 실화 기반이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픽션 90%야 이거. 우리나라 영화 특 실화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90% 픽션. 우리나라 영화 특 실제 있는 사건 지명과 상관이 없습니다. 실화 90%. 그래서 이 집이 노비만 100명이 넘고 집만 수십 채인 하나의 마을이 형성돼 있어요. 이 집안이 너무 잘 나가서 한 마을이, 그러니까 한 작은 마을이 이 집안 거야 사실상. 아무튼 여기서 뭐 다양한 노비를 알려줘요. 이거는 실제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비들의 자식인 남자애가 있어. 한 애가 있는데 걔도 당연히 노비의 자식이니까 노비겠죠. 걔가 여기 주인집 아저씨, 그러니까 여기 대감마님의 한테 회초리를 맞고 있는 거야. 노비 자식인데 왜 맞고 있나 해서 봤더니 이 대감마님의 외아들이 현재 검술 훈련을 하고 있어요. 검술 훈련을 해주는 성인 남자가 있고 얘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야. 근데 자기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 성인 사범님한테 질 때마다 대신 노비 아이가 종아리를 회초리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망치는 방법이죠. 왜냐면 이 회초리를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맞는 게 아니고 너무 세게 맞고 너무 많이 맞고 매일 맞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실제로 여기 노비들의 자식인 회초리 대신 맞는 애가 얘 맞아서 죽어요. 매를 맞아서 죽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죽어간 애가 몇 명이나 있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생 정도인 애야. 근데 내가 성인하고 칼싸움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질 때마다 나 대신 어떤 애가 매를 맞아. 그리고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애들이 죽었어. 몇 명이나. 그럼 얘는 죄책감 때문에 제정신으로 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얘가 제정신으로 큰다면 얘는 사이코패스죠. 이건 부모가 애를 또 망치는 거야. 애 정신병 걸리죠 이거. 그래서 강동원이 이 집으로 와요. 이 집으로 온 이유는 뭐 이렇게 뼈다구랑 막 이빨이랑 이런 거 만져보니까 이 새끼 인자강이다 해서 매 맞는 노비로 데려온 거예요. 마침 얘 전에 있던 애가 방금 죽었어. 그래서 엄마 아빠 막 울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다음 날부터 이제 얘 고행이 시작이 되죠. 또 이 박정민 이 양반 애가 칼싸움하다 강동원이 쳐맞아. 지금 초등학생 시절입니다. 이 짓거리를 며칠을 합니다. 그리고 강동원이 도저히 못하겠어. 그리고 아빠도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일단 첫 런을 칩니다. 런 뚜두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빠 너무 보고 싶어. 집으로 런을 칩니다. 그리고 집에 가봤더니 아버지가 뒤뜰에 목을 매셨습니다. 아내는 잘못도 아닌 잘못을 했다고 노비로 강등이 되어서 어딘가 노비로 팔려갔고 아들까지 노비가 되어서 팔려갔고 그걸 지킬 수 없는 나 얼마나 무력감이 느껴졌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되신 거를 보고 울고 있는데 또 추노꾼한테 잡혀가지고 들어가죠. 이 뒤로도 여러 번 도망쳐요. 아무튼 이러다가 이제 포기하고 여기서 살고 있는데 맨날 얘가 칼싸움을 못해서 내가 맞잖아. 그러면 내가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정민이 강해져야겠죠. 그래서 밤에 몰래 강동원이 박정민 칼싸움을 과외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강동원이 무과에 재능이 있어. 얘 조선 여포야. 조선 관우야. 조선 장비야. 조선 문왕이야. 싸움 존나 잘해. 그래서 카피 닌자 까까시 같이 한 번 본 기술을 따라서 쓸 수도 있습니다. 얘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종아리를 맞으면서도 박정민한테 사범님이 뭘 가르쳐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오케이 막 배워. 그래가지고 박정민이 배워야 할 싸움 기술들을 다 배우고 있어요. 얘는. 거기에다가 아까 인자강이라 그랬잖아. 뼈도 통뼈고 힘도 세고 이빨도 튼튼하고 막 이래. 애가 모가지도 두껍고 꼬추도 크고 막 이래. 그러다 보니까 금방 배웠지. 거기에다가 인자강이지 하니까 밤마다 박정민을 과외를 시켜. 그리고 어느 날 여기 대감마님이 그 과외시키는 걸 봅니다. 그리고 보는데 강동원이 초딩인데 훨씬 잘 가르치는 거야. 이 박정민의 원래 스승은 또 못 가르쳐. 그냥 존나 밀어붙이기만 해. 애가 성장을 하겠냐고. 그래서 강동원이 너 가르쳐주는 저기 사범 있지? 그 사람은 검술에 쪼가 있다. 야, 걔가 배를 공격하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옆으로 돌아서 네 머리를 칠 것이요. 얘가 손목 공격을 하지. 그 다음에 얘는 반드시 네 뒤로 돌아가서 머리를 노릴 것이요. 다 외우고 있어, 패턴을. 사실상 르브론 제임스예요. 강동원 르브론 제임스. 상대 전술 다 외우고 있어. 크리스 폴. 르브론이 맞겠지. 인자강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알려주면서 하니까 얘가 실시간으로 막 실력이 느는 거야. 그거를 대감마님이 슥 보고 얘기를 합니다. 너 이제 회초리 끝. 내일부터 네가 대련 상대가 되어라 라고 해서 이 둘이 함께 강해집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킹덤에서 조금 따오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킹덤 초반에 뭐 이런 장면들이 좀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벌써 성인이 되었어.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뭐냐면 이 집안은 엄청 유명한 무과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박정민이 지금 벌써 한 서너 번 무과 과거 시험에서 낙방합니다. 떨어져. 계속 떨어져. 그러면 강동원이 못 가르쳤냐? 그러지 않습니다. 박정민 셉니다. 이 나중에 싸우는 거 나오는데 얘 잘해요. 강동원보다 못할 뿐이지 싸움 잘해. 근데 왜 계속 떨어지냐? 여기 무과 시험 과목 중에 우리 이순신 장군님 그 썰 때문에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일단 기마술 보고요. 말 얼마나 이렇게 잘 타는지 보고 말 타서 활 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대련이 있어요. 그 나무 검 들고 대련도 해야 돼. 이겨야 되나 봐 거기서. 근데 박정민이 못 때려 사람을. 6번 떨어졌대. 사람을 못 때려. 마음이 약해서. 그리고 저는 확신하는데 물론 얘 타고난 성품이 사람을 못 때리는 것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 자기가 못할 때마다 노비가 대신 회초리를 받고 그랬던 애들이 몇 명이나 죽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더 약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너무 그 기가 센 아빠의 자식들이 오히려 기가 굉장히 약하게 크는 경우가 저도 어렸을 때 사실 우리 집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 많았는데 아빠가 존나 무서워? 그러면 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새끼도 거의 학교 짱이든지 아니면 존나 마음이 여린 새끼. 어디서 막 남 눈 잘 못 쳐다보고 자기 할 말 잘 못하고 이러든지. 근데 후자가 훨씬 많아. 아빠가 기가 너무 세면. 나도 아빠가 망쳤다고 생각해. 대련을 하면 상대를 때리지를 못해. 그래서 지금 6번이나 떨어졌어. 강동원이 무릎 꿇고 빕니다. 대감마님! 이러면서 무릎 꿇고 빌어. 제가 대리 시험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강동원이 머리도 좋아. 아따마도 좋은 게 뭐냐. 지금 한 5번 떨어졌을 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감마님도 막 눈이 흔들리는 거죠. 하고 싶은 거지. 왜냐면 이 당시에는 조상님 볼 면목이 없는 거야. 나는 지금 이미 은퇴했어. 장군까지 하다 은퇴를 했어. 근데 아들을 생산해서 얘도 무과에 급제를 해서 얘도 장군으로 만드는 것까지가 나의 임무인 거야. 우리 집안에서의 임무. 그래야 내가 죽어서도 조상님들 만나 뵀을 때 떳떳하게 만나 뵐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강동원이 박정민이 한두 번 떨어졌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 네가 우리 핏줄을 무시하는 거냐 뭐 이런 이 새끼가 칼싸움 좀 한다고 쌀밥 먹여줬더니 이 새끼 이러면서 막 뭐 혹시 손모가지 날아갔을 수도 있죠. 근데 5번을 떨어져 버리니까 대감마님도 내 아들 안 될지도 이런 느낌을 가져버린 거죠. 그래서 강동원이 대신 무과 시험을 보러 가고요. 장원급제합니다. 사실 박정민도 급제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돼요. 근데 강동원 장원급제해버려. 그래서 어사품이라고 하죠. 왕께서 친히 내린 선물을 받아오는데 하나가 요 모자에 요 막 이거 하고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된 무관들이 입는 멋있는 무사 옷, 그 다음에 왕이 하사하신 명검, 뭐 삼국지로 치면은 그 뭐냐 청강검, 의청검, 도룡도 막 약간 이런 걸 하나 받아와. 그리고 무과에 급제를 하면 강동원은 심지어 자기가 장원급제 할 거라고 했어. 자기 장원급제 하면 자기 노비 문서 불태워 달라고 약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 뻔한 얘기지만 노비 문서 안 없애줍니다. 박정민이 아빠 말이라면 꿈뻑 죽는데 한번 저거 반항도요.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 사내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십니까? 강동원의 노비 문서를 어서 주십시오. 막 이렇게 아빠가 귀싸대기를 후리면서 야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지금 자유의 몸이 되어가지고 어디 가서 썰 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어디 가서 술이라도 한잔 한 다음에 내가 그 시험 대신 봐줬는데 하면은 떼는 거야 이 새끼야. 노비 문서 태워주기는 뻘. 야 추노꾼들한테 그 새끼 죽이라 그랬다 이 새끼야. 당연히 죽이려고 하겠죠. 뭔지 알죠? 옛날에 씨바지 같은 거 있잖아. 씨바지 같은 거래. 여기 대를 반드시 이어야만 하는 양반집이야. 근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임신을 못해. 이거 뭐 서방이고 뭐 시아버지고 다 같이 노력을 해봤는데도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얘 문제 같아. 그래가지고 씨바지를 들여.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 씨바지를 들여서 임신을 지금 시켰어. 근데 여기 며느리도 배에다가 이제 갑자기 베개 같은 걸 넣고 다니는 거야. 임신한 척. 이 너무 무서운 거죠. 시아버지가 노력을 왜? 아이 새끼야 보약 같은 거 지어주고 그랬다고. 이 새끼들 뭐 이상한 생각을 하네. 뇌에 마구니가 끼었구나. 보약 지어줬다고 이 새끼야. 기도하고. 이상한 새끼들이네. 아무튼 거기 며느리가 이 배에다가 넣고 막 임신한 척을 하고 다녀. 그리고 애기 낳는 날에 실제로 막 그 밧줄 잡고 막 뭐 소리까지 질러. 이거 무서운 거죠 이거는. 왜냐면 공개 입양이 아닌 거야. 숨기는 건 거야 이거는. 그래서 씨바지 애한테 애 달라고 한 다음에 뭐 눈물을 머금고 뭐 그래 양반집에서 행복하게 크렴 나 같은 거랑 같이 있는 것보단 이러고 이제 대감마님이 불러가지고 몸조리는 다 하였느냐. 네 덕분에 건강합니다. 엽전 같은 거 툭 던져주지. 한 20냥 정도. 고생하였다. 어디 가서 절대 발설하지 말고 멀리 떠나서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말거라. 네. 마지막으로 아이 첫 한 번만 물릴 수 있... 아이라니 영영 있거라. 굳이 저주를 물리고 싶다면 마침 내가 배가 고프구나 라고 할 뻔. 이러고 이제 떠나라고 하죠. 그래서 씨바지 멀리 떠나. 이때 갑자기 복면 쓴 새끼들 한 2명 대감마님한테 옵니다. 그러면은 대감마님이 옆에 이렇게 봐. 멀리 가진 못했을 거다. 입막음 확실하게 하거라. 툭 돈 던져주면서 명 이러고 남자 새끼들이 존나 뛰어가가지고 그 씨바지 그 사람 막 울면서 지방으로 가고 있는데 쫓아가가지고 해치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귀신이 돼가지고 이제 그 집안에 나타나죠. 이 이야기는 충청북도 오송시에서 전해 내려온 설화로서 이러면서 이제 전설의 고향이 이제 시작하고 끝이 나고 이랬었죠. 야 전설의 고향이 재밌었어 옛날에. 바로 3대1은 새끼야 이씨. 미친 새끼 저거. 야, 차단해 저 새끼. 아무튼 그런 것처럼 강동원이 어디 가서 지금 썰 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추노들 시켜가지고 강동원 죽이라고. 강동원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런 쳤다가 잡혀가지고 어디 이렇게 뭐 묶여있단 말이야. 근데 박정민이 그래도 착해. 애는 착해. 아빠는 좀 그래도 아빠 뽑기 실패했을 뿐 정민은 착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거 풀어줘. 풀어주고 이제 얼추 도망갈 수 있게도 막 이렇게 해줘. 이제 그 지랄 하고 나서 강동원이 한 2년 있다가 또 잡혀오고 막 이런저런 별 연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동원 지금도 이제 그 쌀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는 데 있잖아. 거기 또 잡혀 있어. 2년인가 도망쳤다가 또 잡혔대. 그래서 박정민한테 칼 손도 뚫리고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어. 대충 들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강동원이 차라리 날 죽여라. 노비로는 못 살겠다. 이러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이러는데
또 죽이지는 않고 또 박정민도 보고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강동원이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나니까 이 집안 놈들 전부 막 불태워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저주를 막 퍼부어. 막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막 이렇게 도망갔다 잡혀오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홧김에 한 거야. 진심 아니야. 홧김에 했어. 다 불구덩이에 막 던져버리겠다 이러면서 막. 그래서 박정민도 쉴드 못 쳐주고 어디에다 가뒀단 말이야.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엊그제 묵과에서 장원급제안에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소집이죠. 그래서 박정민은 왕을 호위하는 임무를 받고 왕한테 바로 호출이 됩니다. 근데 난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집에서 노비를 어떻게 대했었는지 여러분 아까 들으셨죠? 노비들의 자식도 노비니까 데려와서 자기 아들 대신 회초리 맞게 하고 죽이고 이런 짓거리가 몇 번이나 있었다는 거는 대체 노비 관리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의 짐승처럼 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야마가 존나게 돌아있는 노비가 100이 넘어. 이 집안에서 싸움 제일 잘한다는 박정민도 지금 왕호위하로 호출됐어. 이 집안에 옛날에 잘 나가는 장군님이셨지만 지금은 늙어버린 노인이 한 명 있어. 우리는 100명이야. 여기 해봤자 10명도 안 돼. 노비들이 눈가리가 돌아가지고 값비싼 물건 막 이렇게 훔치고 이 집안 사람들을 다 해쳐버립니다. 그래서 박정민 엄마, 아빠, 삼촌, 이모 다 죽어. 여기 이제 양반이니까 막 여기 박정민 엄마가 뭐 뜨라는 것이냐 이랬는데 뭐 들은 척도 안 하죠. 바로 칼부림이야. 막 바로 막 호미 꽃갱이로 막 다 죽여버리는 거야. 옛날에 죽창 부대가 무서웠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경우에 이 죽창을 보통 들고 이 양반들을 이렇게 쑤셔가지고 이제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차라리 칼 맞고 죽는 게 낫지. 차라리입니다. 좋다는 게 아니고. 차라리 칼 맞고 죽는 게 낫지. 죽창으로는 사람이 잘 안 죽어. 존나 많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굳이 선택하자면 칼 한두 대 맞을래? 죽창 200대 맞을래인 거예요. 아무튼 이래서 여기도 지금 뒤집어졌어. 강동원은 존나 처맞고 거의 기절하듯이 잠자고 있다가 매캐한 연기 때문에 깹니다. 죽창 백방은 새끼야. 여기서 뭐 네고시에이션을 해. 매캐한 연기에 깨보니까 불이 나 있어. 그리고 밖에 나가보니까 이 집안 사람들이 다 살해당했어. 그래서 강동원이 자기가 힘들게 받아온 게 좀 아깝기도 해가지고 어느 시신에 박혀있는 왕께서 직접 내리신 그 검을 빼가지고 일단 챙기고, 그리고 왕한테 받은 그 멋있는 청색 옷도 챙기고, 아무도 산 사람이 없어 보여서 막 이러고 있는데 저기에 이 박정민의 처와 박정민의 갓난 아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손으로 안고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 집이 이미 불바다잖아. 여기 집이 수십 채였는데 수십 채가 불바다니까 엄청난 화마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어디서 애기 우는 소리가 나고 막 이러니까 거기 가봤어. 가니까 박정민 와이프가 애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불이 위험하고 이러니까 강동원이 이리 빨리 오시오, 위험하오, 이렇게. 근데 갑자기 박정민 와이프가 물러서거라 이 짐승놈아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이분도 알아. 이거 강동원이 한 거 아니야. 강동원은 잡혀 있었잖아. 어디 지금 갇혀 있었단 말이야. 얘가 한 거 아니야. 근데도 이래. 왜냐면 박정민 와이프가 강동원 싫어해. 박정민이 맨날 밤마다 나가서 강동원하고 놀고 오고 맨날 칼싸움하고 오고 얘랑 친구로 지내. 근데 박정민의 와이프는 아마도 사대부집 교수겠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집안에 시집을 왔을 거 아닙니까? 집안이 맞아야 결혼을 하잖아.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으로 천민, 양방, 평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뇌 교육을 받았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천민이 사람으로 보이겠냐고. 근데 내 남편이 사람도 아닌 거랑 친구를 맺고 막 이러는 거야. 나중에 회상씬에도 나오는데 박정민 와이프가 박정민이 또 놀러 나가려고 하니까 또 그 천한 것을 보러 가십니까? 내 친우다, 내 친구다. 어찌 짐승과 친구를 한단 말입니까? 이러니까 박정민이 마침 개를 키우고 있었거든. 개랑도 친구가 되는데 천민이라고 친구가 안 되겠느냐 하니까 이제 와이프가 개는 기르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랄을 했었어. 그러니까 얘는 원래부터 싫어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미 집안 나가리 됐잖아요.
집안이 난리 났어. 남편 없어. 나 애 안고 있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내가 평소에 존나게 싫어하던 새끼가 자기를 구해주려 그래? 이러면 짜증이 날만 하죠. 강동원이 다가가면서 위험하니까 이리 오시오 하면서 다가와. 이러니까 얘가 뒷걸음질 수준이 아니고 도망쳐버려. 어디로? 불 타고 있는 집 안으로 도망쳐버려. 이제 이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서로 답답하죠. 서로. 아니 강동원도 이거 눈치 까고 갔을 때 저리 가라 이 짐승놈아 이랬으면 오케이 어쨌든 위험하니까 조심히 피하소 난 가겠소 이랬으면은 둘 다 살았어. 근데 그걸 굳이 아니 위험하니까 일단 이지랄 하다가 은장도 한 대 맞고 이 여자는 니 같은 놈 손에 구해지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심정으로 불탄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 표정이 나오는데 이거는 겁에 질려서 불타는 집으로 도망친 게 아니고요. 자결하러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져. 은장도로 일단 강동원 한 방 먹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러더니 아기를 안고 불타는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일부러 들어간 겁니다. 저거는 내 생각에 이 여자분이 묵과 과거 보러 갔잖아. 합격했어. 이런 사람들이 여자로 태어나서 저 시대에 이렇게 애나 낳고 사는 거지. 저런 사람들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저 장군이야 저거는. 아니 애는 뭔 죄야. 그렇죠. 애는 당한 거죠. 개는 기르는 것이고 종은 부리는 것이옵니다. 그랬어? 미안하다. 저 새끼 봤나 보네. 와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오 라고 하는데 글쎄요. 적어도 이 작품에서는 저분을 욕하면 안 돼요. 왜죠? 이 작품에서 선조는 개병신이고 우리도 선조를 보면서 화가 몹시 납니다. 왜? 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을 친 새끼예요. 선조는. 목숨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개새끼. 근데 저분은 아녀자의 몸으로 목숨보다 중요한 본인의 소신을 본인의 가치관을 지킨 거죠. 적어도 이 작품에서 저분을 욕해서는 안 돼. 만약에 저분을 욕할 거면 선조 칭찬하셔야 돼. 목숨이 최고죠. 일단 도망가야죠.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니잖아 근데. 실제로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쳐들어와서 최대한 빨리 궁으로 돌진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별동대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궁으로 돌진을 했어. 아마 정보 같은 것도 이미 많이 알았던 것 같고 궁을 지키는 뭐 병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것도 다 알았던 것 같아. 최대한 빨리 궁으로 돌진해서 일단 왕목을 따려는 겁니다. 왕목을 딸라는 거야. 10일 만에 부산에서 한양까지 갔어. 존나 빠른데? 아무튼 그때 엄청 빠른 속도로 왜군들이 한양까지 들이닥쳐서 왕을 생포하거나 혹은 목을 따려 그랬어요. 왜냐면 이때가 뭡니까? 그 유명한 이 너요토미 히데요시 아닙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쳐들어온 거죠. 우리 조선으로. 왜 이래? 알림 끄기 했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왜냐면 일본에서는 쇼군들이 이렇게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그때 라이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 훨씬 능력이 있었던 쇼군들을 제끼고 사실 약간 어느 정도 운도 좋게 이 일본을 전국을 통일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일본이 그러면은 그 당시 일본이 전국시대의 일본이 여러 다이묘 여러 쇼군들이 있는 한마디로 왕과 같은 존재가 여러 명이 있던 시절이야. 그래서 각 지역을 왕과 같은 존재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상태죠. 그 상황에서 서로 전쟁을 존나게 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부 평정을 했어. 그러면 군인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존나 많겠죠. 계속 전쟁을 했으니까 군인이 엄청 많잖아. 근데 하루아침에 전쟁이 끝났어. 군인들이 할 일이 없는 거야. 이랬을 때 보통 여러 역사를 봐도 이 군인들을 이용해서 또다시 내란이 내전이 생기고 반란이 생기고 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머리가 좋아서 이거를 밖으로 돌립니다. 이 군인들을 이용해서 외국을 정벌하려고 돌려버리죠. 이러면은 궁 내에서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대가리가 좋죠. 그래서 중국을 정벌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나라부터 친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속전속결로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순신 장군이 나오면서 이제 많이 달라져 버렸지만 어쨌든
그래서 선조가 있는 곳까지 열흘 만에 간 거야. 가서 놀랬죠. 왜? 선조가 없어. 도망쳤어. 이미 압록강이야. 도망쳤어. 이때 실제로 일본의 무사들이 많이 놀랐다고 하죠. 아니 왕이 왜 도망쳐? 일본은 이럴 때 궁을 지키고 있다가 전쟁에서 패하면 자결을 하는 게 일본 국룰입니다. 그게 자존심이에요. 일본은 쇼군이나 다이묘들이 전쟁을 치러 그러면 본인 나와바리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사결해버려. 그 배에다가 본인이 하면은 뒤에 있는 사람이 목을 쳐줍니다. 아프지 않게 척수를 잘라주죠. 근데 당연히 이제 그런 애들이니까 재빠르게 이제 왕 있는 데까지 오면은 이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항복 선언을 하면 되거든. 왕이 뭐 무조건 사결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항복 선언을 하면 돼. 근데 런을 쳐. 이게 이상한 건 거야. 그러니까 원래 둘 중에 하나거든. 사결을 하든지 항복 선언을 하고 밑으로 기어 들어가든지. 일본에선 두 옵션밖에 없는 거야. 런이 없어, 옵션이. 근데 선조는 런을 친 거야. 그래서 당황을 한 거지. 응? 조선 땅에선 조선 룰로 가야지. 통일한 노부나가가 통수 맞고 사결. 노부나가가 원래 다 먹었었죠. 어마무시한 능력자고.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를 일본에서도 가장 능력이 있었던 그 과거 역사 인물로 치죠. 아무튼 뭐 그런 상황. 어디까지 했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게 사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저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저분은 여장부다. 안타깝지만 저런 선택을 한 거를 머리만으로라도 이해를 해야 돼. 이때 이제 선조는 실제로 이제 압록강으로 런을 치고 있고요. 여러 뭐 궁녀랑 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런을 치고 있는데 이때 선조만 개병신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중전도 이 와중에도 런을 치면서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도 가마에서 내리지를 않아가지고 가마가 넘어져서 부서져서 진흙탕에 넘어져서 막 흉한 꼴을 막 보이면서 막 걔 아무도 없느냐 막 이지랄 연병 떨고 선조가 그러게 내리라니까 뭐 이지랄을 하고 막 하는 거야. 아씨. 그리고 이제 경복궁도 이제 불타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선조가 이걸 이제 산 위에서 아마 북한산 정도 위가 아닐까 싶어요. 북한산 위로 이제 넘어서 도망을 치던 와중에 저 밑에 경복궁이 불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 누가 저리 불을 질렀느냐?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백성들이? 예. 내 백성들이? 예. 왜? 이거 너무 잘 대본도 좋고 표현도 너무 잘하셨어. 걔가 이 새끼는 왜 이런지도 몰라. 아니 씨발 왕 새끼가 여태까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 이런 와중에 외침도 못 막아. 이런 와중에 백성을 지키다가 뭐 잘못되기는커녕 지 혼자 도망을 쳐. 그래서 백성들이 화가 나서 경복궁에 쳐들어가서 돈 될 만한 거는 챙기고 밥 같은 거 있으면 먹고 화가 너무 나니까 경복궁에 불을 질렀어. 그러면 적어도 이런 행동을 하는 새끼라도 메타인지가 돼 있는 새끼면은 백성들이 경복궁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뭐 불편해 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인정? 내가 똑같긴 했어. 인정을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불을 질러? 내 백성이? 왜? 이지랄을 하고 있어. 존나 패고 싶어 진짜. 그래서 그 최근에 정몽규나 홍명보 이런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박문성 해설위원이냐? 그분이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예측하기를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너무 다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랑 생각하는 구조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말을 했잖아. 왕이면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우리 엊그제 정치인 얘기 잠깐 나올 때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가 주변에서 똥꼬를 너무 빨고 주변에서 너무 으쌰으쌰하고 막 이런다. 연예인도 연예인병 괜히 걸리는 게 아니라 주변의 스탭들, 주변의 동료들 막 이런 사람들 똥꼬를 너무 빨고 너무 막 으쌰으쌰 해준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인지가 박살이 나버리는 거잖아. 근데 하물며 연예인도 정치병 걸린 정치인 못된 사람들도 이러는 마당에 한 나라의 왕이면 얼마나 심할 거야. 그러니까 백성이라면 그냥 무한정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존경하기만 하고 자기를 따르기만 하고 자기가 성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생각이 있는
조금 높으신 양반들은, 많이 높은 사람들은 아니야. 왜냐면 많이 높은 사람들은 왕 따라서 지금 런치고 있고, 조금 높은 사람들 중에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라도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 라면서 이제 의용병들을 모집을 하죠. 그리고 이때 강동원이 왕께서 하사하신 칼을 들고 있고 왕이 하사한 무관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분 무관 뭐 장군님이신가 보다 해가지고 강동원을 주축으로 해서 의용병단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위기의 순간에는 사실 백성들이 다 했죠. 물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같은 대단한 영웅이 계시지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역사적인 과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뭐 IMF 헤쳐나간 거, 금융위기 헤쳐나간 거, 뭐 헤쳐나간 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 위에 정치하는 새끼들이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하긴 했겠지. 근데 뭐 사실 우리 국민들이 다 헤쳐나간 거죠. 금모으기 운동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거듭되고 우리가 그걸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나라님들을 믿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만약에 큰 위기가 온다, IMF급 위기, 금융위기급 위기가 온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국민들도 희생을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깝죠. 아무튼 이렇게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왕은 이제 런을 치고 있고, 이 도망을 치는 와중에도 또 배는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고파서 갈 수가 없구나, 수라상을 들라 했는데 밥 한 반 공기 정도 하고 말라 비틀어진 생선 같은 거 하나 갖고 오고 뭐 이렇게 하얀 백김치 한 두세 조각 갖고 이렇게 온 거야. 평소에 수라상을 반찬을 50개를 처먹고 있었는데 반찬 2개 갖고 나오니까 이게 다냐? 이 지랄을 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눈치가 있는 새끼면, 아니 이 새끼들이 지금 날 놀리는 것도 아니고 몰래카메라도 아니고 내가 배고프다고 밥 갖고 오라 그랬는데 밥이 이렇게 조촐하게 왔어. 그렇다는 것은 지금 꼴이 말이 아니구나,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구나, 그리고 지금 이 주변 백성들한테 먹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밥이 이게 다냐? 이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때 조선의 백성들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왕한테 쳐들어옵니다. 왜? 마지막 선을 넘은 것이야. 지금 이 새끼들이 수라상이라고 차려온 게 뭐냐? 제사 음식을 지금 세배온 거예요. 세배왔다기보단 뺏어왔겠죠. 어디 뭐 이렇게 제사상에다가 이렇게 음식이 많이도 아니고 이렇게 한 3개 이렇게 놓고 제사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근데 갑자기 나라의 군인 새끼들이 와가지고 그걸 뺏어간다는 거야. 이건 안 됩니다 말하니까 막 발로 존나 패고 연병을 했을 거 아니야.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왕께서 드실 음식이다 이지를 하고 간 거 아니야. 그럼 남겨진 사람들이 그 해도 너무하는구만. 아니 외놈들이 쳐들어왔는데 도망이나 치는 주제에 왕이라고? 이런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농민 봉기 바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쳐들어와가지고 돌을 던지고 연병을 해요. 그래서 여기 왕을 지키는 국군과 백성들이, 농민들이 싸움을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이때 마침 이 박정민 집안의 추노가 와가지고 박정민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금 노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집을 다 불태우고 막 재산을 다 갖고 날랐습니다. 아버지는, 와이프는, 내 아이는 사실이냐? 어찌된 일이냐? 그게 강동원이 씹새끼가, 강동원이가 생각이 난 거야. 강동원이 마지막에 잡혔을 때 뭐라 그랬어? 네 집안 것들 다 불에 태워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부었잖아. 그걸 진짜로 한 걸로 이제 믿는 거죠. 강동원이 했다고, 그러니까 강동원이 주도했다고 믿는 거야. 자, 여태까지 박정민 무과 급제도 못했던 이유 뭡니까? 사람을 공격할 수 없다. 목검으로도 사람을 잘 못 때려. 근데 박정민 여기서 내 안에 무언가 끊어지는 게 느껴졌다. 팅! 내 안에 무언가 깨어났다. 이때부터 박정민 연기 잘해. 눈이 달라. 제가 박정민 배우의 연기를 호불호가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존나 잘했어. 타짜에서 패고 싶어. 짜증 너무 내고 연기 톤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너무 피로감이 많이 느껴져. 짜증을 내도 좀 다양하게 짜증을 내면 어떨까, 그런 느낌 뭔지 알죠?
타짜 3에서 짜증을 너무 일관된 톤으로 내다 보니까 피로감이 너무 심해. 그래서 내가 짜증이 너무 많이 나. 근데 다만악 같은 데서는 또 너무 잘했어. 이번 전란 박정민 배우 잘하더라. 영화 전반부에서는 그 묵과 집안에서 태어난 큰 책임감을 가졌지만 마음이 너무 여린 아이를 잘 표현했고, 이때 내 안에 무언가 끊어졌다 띵 하고 난 다음부터 눈빛이 변하고 걔 상놈의 새끼로 변해가는데 연기를 잘하시더라. 난 솔직히 얘기해서 박정민 씨가 이 역할을 맡는다고 하시고 예고편을 봤는데 강동원하고 막 칼을 겨루고 이러고 있는데, 강동원 배우는 우리가 그 군란이었나? 뭐 거기 군도? 뭐였지? 민란? 아무튼 뭐 거기서 봤던 것처럼 칼싸움을 할 때 맵시가 나는 분이셔. 근데 박정민 배우는 아무래도 강동원 배우보다 피지컬도 많이 떨어지시고 이 느낌도 막 강할 것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타짜 3에서 막 그렇게 무능력한데 욕심 많은 새끼 막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게 라이벌리가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연기로 커버를 하더라. 부족한 피지컬 연기로 커버함.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언가 끊어져 버리고 노비들에 대한 분노, 강동원에 대한 분노, 배신감, 그리고 내 가족을 모두 잃은 이 상실감, 배신감, 살아도 아무 이유 없음, 살 이유가 없어짐, 똑같네 다 죽이고 싶다, 이런 모든 게 합쳐져 가지고 눈가리가 돌아버리고 여기서 이제 백성들을 썰기 시작합니다. 어깨가 진짜 좁음. 조용히 해 이 새끼야. 네가 내 방송 많이 봐서 그래. 그게 정상이야. 좁은 게 아니고 처진 거야. 자, 그래서 난 여기서 이제 박정민 배우한테 단 하나 아쉬운 거 뭐냐? 저 친구가 먼저 얘기를 해버렸지만 어깨를 안 만드셨다. 이거 좀 아쉬워. 이건 좀 아쉬워. 박정민 배우 연기에서는 깔 게 없어. 근데 최근에 최민식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요즘 남자 배우들이 전부 다 몸을 만드는데 뭐 만드는 것까진 좋은데 연기를 할 때 움직임이 어색하다, 딱딱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 근데 나는 거기에서 좀 반발을 했잖아. 나는 의견이 다르다고 했잖아. 왜냐면 몸 안 만든다고 연기가 늘어? 걔들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씨발 몸으로 때우려는 새끼들 중에 연기력으로 승부 보는 사람이 있냐고. 애초에 배우 중에 그런 사람이 있냐고. 연기가 안 되니까 씨발 이거라도 하는 거지. 식스팩이라도 받고 오는 거지. 근데 그나마 그게 예의 있는 거잖아. 몸을 만들어야 하는 역할을 맡았어. 연기력은 좀 떨어져. 몸이라도 빠지게 만들자. 이거 그래도 예의는 있는 거야. 반대로 박정민 배우는 연기는 돼. 이런 상황에서 이 검 액션 씬이 엄청 많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게 검술 액션이 엄청 많이 나와. 이러면은 어깨 정도는 만들 수 있었잖아. 이게 좀 아쉽다는 거야. 박정민 배우가 타짜 3 캐스팅이 되고 나서 바로 편의점에 가서 카드하고 뭐 이거 화투 같은 거 산 다음에 바로 연습을 시작하셨대. 어떻게 연습하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감이라도 잡으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것도 연습을 바로 하셨대. 그러면은 전란에 캐스팅이 되고 강동원 배우하고 라이벌인 무관의 집안에서 자란 칼싸움 존나 많이 하는 역할을 했다. 그럼 나 같으면은 그날부로 바로 헬스장에 가서 업라이트 로우나 덤벨 슈러그 같은 걸 시작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야 어차피 옷을 많이 입어. 이랬을 때 내가 몸이 좀 무관처럼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2개밖에 없어요. 이 모가지의 V자 근육, 그 다음에 어깨, 2개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게 어차피 다리도 안 보이고 배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가슴도 안 보이고 옷을 많이 입잖아. 이거라도 좀 만들면 되지 않나. 근데 이런 배우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연기 연습하시고 어떤 역할을 맡으면은 그 역할에 빠져들기 위해서 타짜 역할을 하면 이 카드 연습을 하고 뭐 사기꾼 역할을 하면은 막 스피치 연습을 하고 이런 건 하시면서 연기파 배우분들 중에서 몸을 만드는 것에는 중요도를 너무 낮게 보는 분들이 좀 많다는 거. 제가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정재 배우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박정민 배우랑 같이 나왔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거기에서 이정재 배우가 킬러로 나와요. 킬러로 나오면 몸이 날카로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날카로우려면 체지방 관리도 돼야 되고 근육의 갈라짐 같은 것도 보여줘야 되잖아. 제가 알기로 이정재 배우가 촬영 중에 다치셔가지고 어깨 근육이 파열돼서 운동을 거의 못하세요. 근데 그 와중에도 최소한의 뭐 가슴, 어깨, 팔 같은 거 최소한으로라도 좀 만지신 게 보이고 복근이라도 막 열심히 만들어서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노출하셨던 씬에서 멋있는 것도 보여주시고 했거든. 그리고 연기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굳이 따지자면 박정민 배우의 어깨가 좀 아쉬웠다. 아니면 여기 V자라도.
이 모가지 여기 V자라도 좀 만들어 왔어야 된다. 모가지라도 두껍게. 그건 좀 아쉬웠다 이거야. 그거 외에는 아쉬운 게 없습니다. 되게 잘하시더라고 연기를.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박정민은 왕을 지키면서 왜군보다 우리나라 백성을, 조선의 백성을 더 많이 죽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 인생 열심히 살고, 강동원은 의병이 되어서 왜군들 때려잡고 열심히 사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영화니까 좀 중요한 내용들은 조금 빼놓고 리뷰를 하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7년이 지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이 7년이었잖아요. 7년 뒤에 이 나라를 이제 다시 재건을 해야겠죠. 이런 상황에서 선조 새끼는 궁이 있던 자리로 돌아와서 첫 번째로 지시한 게 경복궁 재건. 밑에 충신이 얘기를 하죠. 전하, 지금 7년간의 전란으로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굶어 죽는 자가 하루에도 수백이옵니다. 지금은 일단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이후에 궁을 재건하는 게 어떠실지. 과거 어떤 존나 유명한 새끼가 했던 어떤 존나 유명한 말에 의하면 궁궐이 곧 왕의 위엄이라고 했다. 왕의 위엄이 서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잘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명언이나 이런 거, 명언 싸게 새끼들 존나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명언을 개같이 활용하려고 치면은 개쓰레기같이 활용하는 게 이렇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쓰레기라고 불리는 에틀라가 있잖아요. 그 새끼 명언 존나 많이 외우고 다녀요. 그 새끼 니체 책 존나 많이 봤고 철학자 책 존나 많이 봤어요. 명언 존나 많이 알아. 그리고 나서 그 지랄을 한 거야. 명언도 해석하는 새끼, 활용하는 새끼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언 싸게를 좀 싫어해.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교리라든지 성경 같은 것도 그대로 따르면은 사람이 행복하고 자애롭게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성경 이상하게 해석한 새끼는 사이비 교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선조 새끼 진짜 패 죽이고 싶어요 진짜. 아우 씨 진짜. 아무튼 이러고 나서 그러면 일본 군들 중에 패잔병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패잔병 새끼들이 본국으로 몰래 돌아가기 위해서 이 조선인들의 복장으로 위장을 하고, 그다음에 조선에서 뽀린 비싼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챙겨서 몰래 일본으로 튀려고 하는데 강동원의 일행인 의병들이 그걸 발견을 하고 그 새끼들을 잡아서 하고, 이제 걔들이 훔친 명품들도 이제 국가에다가 다시 돌려주려고 하고, 이 와중에 또 선조 새끼는 경복궁을 재건해야 되는데 재건할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 얘기를 들어. 일본 군이 우리 보물을 갖고 일본으로 튀려고 한다. 잠깐만. 그러면 그 보물을 뺏어가지고 그걸 명나라에다가 팔아가지고 돈을 받아서 이거 경복궁 재건하면 되겠네. 이 병새끼 이 새끼는 씨 나라의 보물을 팔아가지고 경복궁이나 세우려고 할거 아니야. 씨. 아무튼 이 상황에서 박정민은 또 강동원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의 다양한 이 목적이 혼합이 돼가지고 참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강동원 일행인 의병들을 반란군으로 둔갑시키고 박정민 새끼는 일본군하고 손을 잡고 이 강동원 무리 의병들을 처단하러 다닙니다. 이런 개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본 군 새끼들을 오히려 채용을 해서, 특별 채용을 해서 지금 조선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백성을 죽이는데 왜군을 채용을 하는 겁니다. 용병으로. 굉장히 극적이죠. 극이니까 나올 수 있는 거지. 미친 새끼도 아니고 이거를. 아니 생각을 해봐. 7년 동안 임진왜란이었어. 7년간 우리 백성들을 수십만 명, 어쩌면 수백만 명은 아니겠지. 그 당시 인구가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 백성 수십만 명을 죽인 이 왜 적을 용병으로 고용을 해서
우리 백성을 죽이라고 시키는 왕이 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보물을 뺏어서 그 보물을 명나라에 팔아서 본인이 지낼 궁을 짓기 위해서다. 이거는 사람 새끼로 보면 안 돼. 선조는 이 사람 새끼 아니야 이거. 아무튼 그래서 강동원 무리는 7년 동안 돈 한 푼 안 받고 자진해서 의병이 되어서 일본군과 싸웠고, 이 극중에서는 이 강동원 의병단이 이 전국에서도 가장 많이 일본군을 격파한, 그러니까 1등 공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있냐면 물에서는 이순신, 묻에서는 강동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강동원이 있는 의병단의 대장님이 또 따로 있긴 한데 그냥 강동원으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1등 공신인 사람들인데 역적으로 몰아서 오히려 죽이고 도망자 신세로 만듭니다. 의병 장군님 연기 잘하심. 잘할 수밖에 없죠. 장첸 오른팔이잖아. 그리고 여기 일본군 수장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 극 중에 나오는 일본군 중에 제일 높은 새끼는 저기 연진이 와이프, 연진이 남편, 더글로리에서 연진이 남편으로 나오는 그분이 하셨는데, 일단 이 작품 전반적으로 다들 연기를 잘하셨어요. 다들 잘하셨고, 제일 못한 사람 미안합니다. 사실인데 어떡해. 미안합니다. 근데 사실이야. 강동원 배우도 전반적으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한 씬이 참 문제였는데, 딱 한 씬이 뭐였냐면, 이제 대충 난이 끝나고 이 의병들이 반반으로 갈립니다. 우리가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이거를 조정에 얘기하고 우리 천민 신분을 평민으로 등업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하자라는 무리가 있고, 다른 무리들은 어차피 그거 안 해줌, 그냥 우리 돈 될 거 좀 챙겨가지고 제 갈 길 가서 그냥 돈이나 챙겨서 살자, 이쪽으로 좀 갈려요. 그래서 그냥 왕한테 그런 부탁해도 어차피 안 들어준다, 선조 새끼 쓰레기다, 그냥 돈 되는 거나 챙겨서 그냥 우리 딴 데 가서 우리끼리 마을 만들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라고 말하는 여자 캐릭터 분이 계셔, 아주머니가. 그 아주머니 분이 자꾸 안 좋은 부정적인 소리를 하니까 강동원 배우가 굉장히 격정적으로 누워있다가 일어나면서 그래도 우리가 외적 몇몇을 죽였잖아, 고니시도 인질로 잡았잖아,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씬이 있어. 근데 그때 미성이 나와요. 고명딸이 그 역할 하셨고 워낙 잘하시고, 연기, 그분 연기 너무 잘하시지. 그 소리를 지르는데 강동원 배우가 미성이 나와. 우리 그래도 의병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작품을 보면서 확 깬 장면이 딱 그 장면 하나. 확 깼어. 예를 들어서 그 고니시, 일본 장군 역할을 한 배우분, 일단 목소리가 너무 좋아. 박정민 배우 목소리 좋아. 차승원 배우 연기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아. 그 와중에 강동원 배우도 일반 목소리는 너무 좋으셔. 기본적으로 저음 톤이시고 배우하기 좋은 목소리시지. 근데 고음으로 올라갈 때 너무 목소리가 가늘어지면서 미성이 나오시거든요. 그 미성 덕분에 검은 사제들 할 때, 그 노래 부르실 때 이상한 주전자 같은 거 이렇게 들고 가시면서 내 송구 아귀야 물러가라 뭐 이거 부르실 때는 존나 잘 어울렸어. 너무 예뻤어. 그 강동원이라서 된 씬이야 그거는. 솔직히 애지간한 사람이 하면 다 오글거려 그거. 근데 강동원의 비주얼에 강동원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주전자 흔들고 가니까 멋있었어 그 씬이. 근데 여기서는 단점인 거야. 너무 미성이 나와버려. 성가대, 아직 그 변성기 안 온 성가대 목소리가 나와버려. 우리 그래도 코니시도 잡았잖아요 이러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 거기서 확 깨지더라. 이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팽팽한 부분이었는데 거기서 감정이 확 깨졌어.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좀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해. 스파르타 아저씨 같이 우리 그래도 고니시 잡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어거지로라도 흉성을 좀 끌어와서, 이런 현장에는 장효진 쌤을 데리고 와야 돼. 이런 현장에서는 장효진 선생님을 데려와서 장효진 선생님이 노래 발성만 알려주는 게 아니야. 말하는 발성도 알려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동원 배우 이렇게 앞에 데모 연기를 하실 거 아니야. 리허설을. 그때 뭐 일어나면서 우리 그래도 노비 씨도 잡았잖아요. 감독이 잠깐만. 이거 근데 톤이 너무 좀 낮게 안 되나? 우리 그래도 장쌤. 예. 굼촉. 이렇게 고음에서 좀 이렇게 두껍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 자,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거기서 성대가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열리죠? 자, 저 따라해 보세요. 되네. 자, 그걸로 이제 연기를 하시는 거야. 우리 그래도 고니 씨 잡았잖아요. 이거다. 장효진을 데려갔어야 돼, 현장에. 흉성으로 지르기. 그게 좀 아쉬웠다. 이거. 예를 들어서 제가 흑구 부를 때 쓰는 발성이 있죠. 아킬레스! 이것도 지금 상당히 고음이고 멀리 퍼뜨리는 큰 소리죠. 근데 이때 제가 아킬레스 이러면 멋이 없잖아. 이때는 여기부터 열어서 써줘야 돼. 이때부터 열어서 써줘야 된다고. 여기부터 열어야 돼. 발성 연습해야 돼. 흑드루이드 좀만 더 하면 물겠다 씨. 올라가. 돌아가. 소파. 소파는 제가 간사하게 해와서 아무튼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병이었고 그 누구보다 왜군을 많이 때려잡았지만 오히려 역적이 되어버린 반란군이 되어버린 강동원 무리들, 그런 강동원을 쳐 죽이고 싶어서 선조를 이용해서 왜군과 손잡고 강동원을 잡으러 댕기는 박정민. 그딴 거 다 모르겠고 왜군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보물을 명나라에 팔아서 경복궁을 재건하고 싶은 개 도라이 새끼 선조. 이 세 명의 싸움이 그게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르게 흘러갈지도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봤습니다. 봤고 조금 아쉬운 점 뭐냐? 조금의 스포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큰 스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가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화에 실제로 나온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바스터즈 보신 분들 계시죠? 바스터즈 보면은 물론 그 히틀러라는, 그리고 2차 대전이라는 그 배경을 가지고 실제 있는 인물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픽션을 섞었고, 바스터즈의 마지막 장면에는 히틀러를 아주 통쾌하게 작살을 내잖아요. 전 솔직히 좀 그런 엔딩이었으면 어땠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엔딩이 나름 통쾌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난 조금 부족했어. 차라리 바스터즈처럼 너무 픽션으로 가더라도 완전한 통쾌함을 좀 선사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나는 뭐 많은 분들이 생각했겠지만 그걸 열 때 파란 옷 입고 나와서 슉샥 뭐 약간 요런 엔딩이었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솔직히 너무 픽션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액션 중에서는 넷플릭스 전란 보러 갑니다. 고맙다. 직접 보셔야 돼. 액션 영화잖아. 그리고 액션 중에서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이거.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 거 한 두세 개 정도 있는데, 하나, 벤 다음에 하늘에다가 칼 들고 숨 헐떡이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칼 땅에 찍고 이 힘으로 일어나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어딘가를 발로 딛고 돌 때 이 두 명이 이렇게 싸우고 있었어. 이 새끼가 갑자기 뒤로 돌아 뛰어 쫓아가 어딘가를 딛고 뱅글 돌면서 공격해. 이거를 할 때 이 새끼는 애초에 나 저기 발로 밟고 한 바퀴 돌로 뛰어갑니다 하고 뛰어가고 있고, 이 뒤에 새끼는
빨리 쫓아가서 이 새끼 등을 베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뛰어가서 얘가 뱅글 돌면서 공격할 때 막아야죠 하고 가요. 애초에 약속된 게 너무 보여. 약속된 동작이라는 게 너무 보여. 너무 아쉬워. 그리고 이 세 가지만 하진 않지만, 그리고 고치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 공격을 할 때 이야 하고 공격을 하면, 내가 공격 당하는 사람이라면 어디를 공격해야 됩니까? 칼이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 뭐 얼굴, 목, 몸통으로 와야 되잖아. 내가 이렇게 칼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들고 있잖아. 애초에 공격을 칼에 해. 그게 너무 많이 티나. 그래서 이건 솔직히 고치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 넣어서 이 네 가지 정도만 고친다면, 앞으로 좀 달라진다면 이 무기 액션, 검 액션이 훨씬 뛰어나질 것 같아요. 내가 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애초에 이 칼에다가 친다니까. 여길 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약속 후다. 그거 좀 아쉽다 이거예요. 학자님 왜 주인공인 통역사 얘기는 안 하나요? 야, 그런 건 하나 빼야지. 다 하면 안 되지. 이 영화의 별미인데 그게. 칼이 몸에서 벗어나 있는데 그걸 공격해서 이상해짐. 그렇죠. 심지어 몸에 있을 때도 좀 티가 나. 이렇게 들고 있어도 애초에 여길 공격할 생각이 없고 칼을 치려는 게 좀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심지어 칼을 이렇게 옆으로 들고 있는데 여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칼을 공격하는 게 너무 보여. 그러니까 당연히 집중력이 깨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통역사 얘기는 이제 일부러 안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또 별미이기 때문에. 옛날에 금자씨에서도 최민식이 통역 개그 했었죠. 군도에서 이성민 배우의 장검 대 강동원의 검 대결. 아직도 기억남. 군도가 또 액션이 또 좋았죠. 시칼도 좋았고. 형은 이거 극장에서 봄. 전란이 극장에 올라가? 강동원 씨도 우산 들면서 했던 거, 그거 레전드 찍으신 게 있잖아.